네, 시장은 이틀 연속 반등을 했습니다. 시장의 우려를 키웠던 대외 변수들이 잠잠해지고 외국인들이 또 이틀 연속 코스피 시장 안에서 순매수세에 나서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특징들을 반영해서 네 분과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김인수 대표, 염승환 부장, 김영재 부장님 나와 계시고요. 화상 전화 연결, 오늘은 제주도로 가는 날입니다. 오승조 차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수급편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 주제인지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좀 분석해 볼까 합니다. 지난 이틀간 시장의 반등 속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틀 동안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 안에서 뭘 샀는지 순매수 상위 종목 10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과 LG화학 있고요. 넷마블이 있습니다. 삼성 SDI, 하나금융지주 등등이 있는데 먼저 네 분이 골라주신 종목 하나씩 만나보면 연 부장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골라주셨고요. 네, 다음은 김민수 대표 NC소프트 10개 종목 중에서 픽해 주셨습니다. 김영재 부장은 같은 게임 주네요. 넷마블이고요. 마지막으로 오승주 차장은 삼성 SDI를 외국인들이 산 종목 가운데 좀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이제 종목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염승환 부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실적편을 할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분석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일단 실적 먼저 얘기를 해보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확인이 됐던데 실적 플러스 어떤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고 계시는지. 사실 네. 이게 실적이 예상보단 잘 나왔지만 그렇게 실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이제 앞으로 나올 만한 사공장이 이제 가동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따른 이제 수주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실적이 좋은 것들은 어느 정도 저는 주가에는 좀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동안 3공장 수주가 좀 잘 돼가지고 가동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일단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선반영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횡보를 하는 모습 속에서 좀 주가가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좀 시장 상승률을 좀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번 어쨌든 4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 공장 가동이 들어가면서 이제 수주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은 또 한 번의 좀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또 이번에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이 회사가 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항체 의약품이라든가 바이오 신약과 관련된 CMO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약을 이제 수주를 받아가지고 대신 생산을 해주는 그런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스위스의 로슈가 세계 1등 기업이 있는데 그 회사를 좀 이제 제치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1등으로 좀 올라섰는데 올해도 아마 그 위치를 좀 공고히 지킬 것으로 일단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단 바이오 좀 선두 주자로서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게 이제 거기서 좀 특징적이었던 게 이제 바이오 신약만이 아니라 백신 CM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사를 좀 표명을 했거든요. 지금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이제 백신인데 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한정이 돼 있어요. 이게 생산 시설도 굉장히 좀 이렇게 검증된 업체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나라들에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나라인데 얼마 전에 이제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공급을 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돌 정도로 지금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실정인데 한국에서 보면 역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쪽 사업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올해 한번 좀 백신 쪽에서의 모멘텀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물론 이제 매수하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사실 네. 수급료와 좀 상관없이 저는 올해는 한번 기존의 사공장 수주와 더불어서 백신 수주가 얼마나 나오는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올해 한번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도 샀지만 그 외에도 투자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접근해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연 부장님.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연 부장님은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골라주셨고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10개 가운데 이제 다른 분들이 또 골라주신 종목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2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매수한 종목들입니다. 뭐 업종별로 다양하게 있는데 염승환 부장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골라주셨고요. 그 외에 뭐 게임주가 2개나 들어갔습니다. NC소프트와 넷마블, 그리고 오승주 차장은 삼성 SDI를 픽해줬는데 이번에는 NC소프트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NC소프트는 뭐 올해 실적, 신작, 신규 사업이 다 좋을 거라고 하던데 뭐 외국인들이 이런 거를 알고 사는 걸까요? 외국인들은 또 직접 물어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지금 1월 달까지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집중하는 거는 딱 BBIG입니다. 네, 그래서 네. 바이오는 앞서 부장님 얘기하셨던 삼성바이오도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쪽에서 1월 달까지만 보게 되면은 네이버, 카카오를 제일 많이 샀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약간 이제 게임 쪽으로는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면서 변화가 나오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보자 BBIG 뭐 이런 쪽에 외국인들 동향이 가장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이제 게임주 쪽에 발목을 잡았던 게 이 신작 모멘텀들이죠. 작년부터도 이제 내놓는다 하다가 못 내놨던 게 대표적으로 52시간 근무제 그리고 네. 또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하는데 재택근무하면 아무래도 좀 떨어지죠. 재택 PC 켜놓고 일하는 척하면서 주식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집중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성과가 좀 덜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신작 관련된 쪽은 좀 늦어졌지만 올해 나온다라는 얘기가 가장 맞는 쪽에서 NC소프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그런 쪽에서 일단 실적만 보게 되면은 올해 영업이익도 이제 드디어 한 1조가 넘어가면서 1조 3천억까지 얘기가 나오는 걸로 보여지면은 약 한 58% 어떤 늘어난 수치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수치라고 하게 되면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PER이 한 22배 정도면 글로벌 게임사 치고는 많이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은 보여질 걸로 보여지는데 네. 특히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죠. 대표적으로 이번에 올해 지난달이죠. 1월 28일 날 유니버스라고 하는 K-팝 팬덤을 이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데 해외 쪽에선 반응이 좋은데 아직 그렇게 크게 부각을 좀 못 받지 않나 싶은데 좀 성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또 어떤 상반기에 지금 트릭스터 M이라는 거는 게임을 보다 보니까 좀 귀엽고 이쁘고 앵커님처럼 뿌띠뿌띠하고 이런 게임 캐릭터인데 저랑은 안 맞아서 그냥 패스하고요. 네. 더 중요한 게 리니지2 M이 대만과 일본에 출시되는 게 1분기인데 아마 대만 쪽에서 히트하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블레이드 앤 소울 2도 사전 예약이 조만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높아지는 게 신작 모멘텀이다 보니까 이 일정 가지고도 주가는 움직일 수 있겠다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접근하기 뭐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인가요? 네, 기술적으로도 이제 좀 횡보했다가 좀 최근에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펄어비스가 계속 강세를 갔던 모습들인데 그것도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예요, 폴어비스는? 네, 게임이 좋아서요. 네, 아마 지금 하셨던 분들 저 같은 이제 유저 입장으로 보게 되면 검은 사막에 이어서 이제 붉은 사막까지도 한 단계 레벨업 되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상당히 크고요. 그냥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그런 쪽에 여러 가지 기대감들도 같이 맞물리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개인적으로는 안에서 탑픽은 계속 펄어비스 가져가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NC소프트 골라주셨지만 펄어비스도 상당히 좋게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이틀간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들 그 가운데 투자 매력도가 좀 높다 하는 종목들 네 분이 오늘 골라주셨습니다. 게임주가 뭐 2개나 나왔습니다. NC소프트, 넷마블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상당히 게임주로 몰리고 있는데 김영재 부장님도 게임주 전체적으로 좋게 보시나요, 혹시? 뭐 게임주 내에서 네. 전체적으로 뭐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 그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좀 많다라고 보여서 일단 좋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올해만 지금 4조 8,800억 순매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그리고 2월까지 순매수한 종목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넷마블 같은 경우도 무려 지금 순매수가 올해만 들어서 111만 주 그리고 금액으로 1,500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토탈로 556억을 외국인이 순매수했던 거에 비하면 거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을
지금 연초에 사고 있다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그 성장성이라든지 실적 그리고 뭐 일부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뭐 공매도 쇼커버링도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사실 그 출시된 신작이 상당히 좀 순항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출시된 세븐나이츠 2가 지금 상당히 순항 중인데 지금 구글 국내 매출로 보면 한 3위 정도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신작 모멘텀이 꾸준하게 이어진다는 점도 좀 특징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 올해 상반기에 3개의 신작이 지금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 뭐 제2의 나라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브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 이제 글로벌하게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세븐라이츠 레볼루션도 좀 출시된 예정인데 상당히 좀 기대를 모으고 있고 여기에 또 하반기까지도 크게 좀 본다 그러면 지금 큰 그 IP를 활용해서 신규 게임 런칭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이 지금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큰 시기가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컨센서스가 뭐 지금 사실 지금 순이익 기준으로 3,600억으로 좀 잡혀 있는데 지금도 최근 나오는 리포트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높게 잡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어서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이었던 2017년 수준을 조금 넘는 그런 실적의 그런 최고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주목하셔야 할 점은 밸류에이션상 사실 넷마블 같은 경우가 항상 고평가를 받았던 그런 종목이라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는데 지금 제가 어제 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2017년 상장 이후에 넷마블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보면 한 47배의 PER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예상 이익 대비 지금 PER이 한 34배 수준, 물론 절대적으로 상당히 높다고 보이지만 그렇지만 지금 과거 PER 밴드 하단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저는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넷마블 얘기할 때 보유 투자 자산 가치 이거 얘기를 꼭 하셔야 되는데 최근 주가 상승세를 보이는 비트키트 지분 24.87%를 비롯해서 NC소프트 8.88% 그리고 카카오게임 4.38, 코웨이 25.51 이 정도의 그 상장사 지분을 포함하고 가 있고요. 비상장사로는 최근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한 4% 가까이 보유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또 하락일 때 자산 가치 상승은 주가 측면에서 보면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사실 상승 초기 국면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기술적으로 지금 매수 구간에 진입했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 현재 주가 수준을 한 1, 2주만 지금 기록해도 완전히 이제 매수 구간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일부 매수한 이후에 눌림목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신다면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게임도 잘 되고 있고 지금 넷마블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도 승승장구하면서 덩달아 넷마블의 또 투자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15만 8천 원, 16만 원으로 형성된 게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넷마블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주제가 저희가 수급편인데 그러면 네 분 모두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면은 시장 안에서 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동의를 하시는지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종목은 골라주셨는데, 네, 승산이 있다라고 손을 들어주신 분 김영재 부장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매력적인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좀 골라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뭐 성장성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삼성 SDI 오승주 차장이 골라주셨으니까 삼성 SDI의 성장 잠재력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 외국인들은 현재보다는 미래의 성장이 담보된 비즈니스 모델을 좋아합니다. 즉,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미 저희는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생활의 대부분을 배터리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2차 전지의 과점화 구조가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 셀 메이커인 삼성 SDI를 외국인들은 주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삼성 SDI의 2021년 매출액은 13.6조 원, 영업이익은 1.1조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 기준 60% 이상의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전망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영향으로 부진했던 소형전지가 전기차, 마이크로 모빌리티,
전동 공구 등에 적용되는 원형 정지를 중심으로 수요 반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대형 전지의 큰 폭의 매출 성장과 이익 개선세가 전사의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단,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1분기의 계절적 비수기에 진입됨에 따라 전분기 대비 실적 하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 약점을 인지하시고 조정을 나올 때마다 중장기 성장 동력인 중대형 배터리의 확고한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기에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을 펼치시면 좋을 듯합니다. 배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기에 삼성 SDI 등과 같은 대표적인 셀 메이커뿐만 아니라 이에 납품하는 소재 기업과 높아지는 배터리 수요로 공장 증설 수혜를 받는 장비 기업들도 함께 봐야겠습니다. 소재 기업은 한번 납품되면 지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통상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습니다. 대표적 업체로는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비엠을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과의 공급 계약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였으며 가장 경쟁력 있는 양극재 업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장비 업체로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주식은 에이프로입니다. 작년에 상장된 기업인데요. 2차 전지 활성화 공정 장비 매출에 고성장세가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2021년에는 작년 코로나로 지연되었던 미국향, 중국향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회사 에이프로 세미콘을 통해 전력 반도체라는 미래 성장 동력까지 보유하고 있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에 이어서 또 2차 전지 관련주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 이틀간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 위주로 수급을 분석해봤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산 종목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산 종목과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역시나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을 많이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보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단연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LG화학, NC소프트, 셀트리온이 채우고 있습니다. 연부장님, 최근 한 달이라는 기간을 놓고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외국인 투자자들 이렇게 좀 매수한 종목들의 성격이 확연히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상위에 포진한 종목들이 작년 주도주들입니다. 다 네. 그 BBI에 속해 있죠. 그래서 작년에 좋았고 사실 올해도 좋아요. 올해도 뭐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성장에 좀 계속 좀 베팅하는. 그래서 뭐 작년에도 좋고 올해도 좋은 그런 이제 기존 주도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펼치는 것 같고,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그 작년에 좀 좋았던 업종보다는 확실히 작년 하반기 특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이죠. 사실 IT하고 자동차가 같이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도 예전에 뭐 차하정 장세 때는 오히려 반도체가 약했고 반도체 강할 땐 또 자동차가 2017년도에 굉장히 부진했는데 이 굉장히 좀 드문 사이클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개인 네. 투자분들이 IT하고 자동차 사이클이 이제 좋아지는 거를 좀 깨닫고서 최근에 좀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걸 좀 예전부터 좀 미리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1월 달에 또 워낙 강할 때 고점에서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언을 해드리면 일단 방향 자체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여전히 뭐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뭐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흔들리실 필요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니까 변동성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래쪽 변동성이 나올 때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에서 내가 좀 비중을 줄이고 싶으면 그때 좀 줄여나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긴 마인드로 좀 계속해서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다만 좀 너무 높게 사신 분들만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왔을 때 약간 좀 현금화하는 전략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개인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5개는 1월 4일부터 2월 2일간 이 기간 동안 집계한 순위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종목을 선택하는 데는 수급 주체별로 각자의 기준이 있겠지만 오늘 네 분의 얘기를 저희가 또 잘 참고를 해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종목이 없는지는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분 말씀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